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세계 1위 부자나라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학생들이 한국 수학여행을 왔는데 한국에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던 학생들이 유창한 한국말을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김치 어디 있어요? 라는 말을 완벽한 발음으로 말하며 면세점 직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는 겁니다. 20년간 왕족 교육을 담당해온 영국인 컨설턴트조차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사우디 왕실 학생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지금 바로 이 믿기 어려운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더 톰슨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20년간 교육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해외 귀빈들의 한국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에서 파견한 15명의 학생들을 맞이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16세부터 18세까지의 왕족 자녀들이 한국 교육 시스템을 체험하러 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귀빈 방문은 제게 일상이었습니다. 공항 도착 게이트에서 기다리던 중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우디 전통 의상을 입은 학생들이 하나둘씩 나오는데 놀랍게도 한글 간판을 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신기해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압둘라지즈라는 이름의 왕자가 면세점 직원에게 다가가더니 유창한 한국어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김치가 어디에서 파는지 묻는 모습이었습니다. 발음이 너무나 정확해서 직원도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는 점입니다. 한글로 된 안내판을 읽으며 서로 한국어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이런 일을 해왔지만 이렇게 한국어에 능숙한 해외 학생들은 처음 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영어나 아랍어 통역이 필요했을 텐데 이날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어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며 준비해온 계획을 다시 점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도 학생들의 반응은 특별했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한국의 도시 계획에 대해 서로 토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급속한 발전상에 대해 이미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명동에 위치한 5성급 호텔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이 호텔 로비의 화려한 인테리어보다는 근처 거리의 일반적인 상점들에 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글 간판이 있는 작은 가게들을 유심히 살펴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친 후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제게 한국 교육의 특징에 대해 오히려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교육 강국이 될 수 있었는지, 한국 학생들의 학습 태도는 어떤지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호텔에서 준비한 고급 한정식 코스 요리를 예약해 두었는데 학생들이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압둘라지즈 왕자가 정중하게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호텔 근처에 있는 일반적인 한국 음식점에서 식사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웠습니다. 왕족 신분의 학생들이 서민적인 식당을 원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진정성 있는 표정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급히 호텔 컨시어지에게 연락해서 근처 맛집을 추천받았습니다. 명동 골목 안쪽에 위치한 작은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가족 경영 식당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들어서자 사장님 부부가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사우디 전통 의상을 입은 젊은이들이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학생들이 메뉴판을 보며 한국어로 주문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등을 정확한 발음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너무 신기해하며 어디서 한국어를 배웠는지 물어보자 학생들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식사 중에 더욱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학생들이 젓가락 사용법을 이미 알고 있었고
한국의 식사 예절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드는 것을 기다리고 그릇을 들고 먹지 않는 등 한국 문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근처 전통 찻집으로 이동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 전통차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는데 그 지식 수준이 상당했습니다. 대추차와 생강차의 효능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우디의 전통차 문화와 비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학생들이 한국의 야경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네온 사인과 한글 간판들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분위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이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나라라는 점에 특히 인상 깊어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다음날 일정을 점검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관광 위주의 프로그램으로는 이 학생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구경이 아니라 진짜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일정을 다시 짜야 했습니다. 박물관과 궁궐 관람은 그대로 두되 일반 학교 방문이나 전통시장 체험 같은 프로그램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더 깊이 있는 문화체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조선 왕조의 역사를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설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학생들이 먼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 방식에 대해 묻는 학생도 있었고 궁궐 건축의 특징에 대해 아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보통 외국인 관광객들은 기본적인 설명을 듣는 수준인데 이 학생들은 오히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압둘라지즈 왕자는 사우디의 역사 기록 방식과 한국의 방식을 비교하며 이야기했습니다. 한복 체험 시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이 한복 입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고리를 입는 순서부터 고름 매는 방법까지 능숙하게 해냈습니다. 한복 대여점 사장님이 어디서 배웠느냐고 물어봐도 학생들은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인사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전통 공예품을 구경하는 시간이었는데 학생들이 보인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단순히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 기법에 대해 상세히 질문했습니다. 나전칠기의 제작 과정이나 도자기 굽는 방법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서예 체험장에서는 더욱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학생이 붓을 잡는 자세부터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쓰는데 초보자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안정된 필체였습니다. 서예 선생님도 감탄하며 언제부터 연습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오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사 전시실에서 학생들의 지식 수준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역사 흐름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특정 유물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청자와 백자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는 학생도 있었고 고구려 고분벽화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박물관 도슨트가 오히려 학생들에게 배우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 대학생 수준의 지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가면서 학생들의 정체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졌습니다. 단순한 문화 체험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이들이 한국에 대해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다음날 일정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일반적인 관광 프로그램으로는 이 학생들의 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좀 더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 개별 면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 한 명씩 만나서 한국 방문 소감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압둘라지즈 왕자와의 면담에서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실 이 학생들은 지난 2년간 사우디 왕궁에서 비밀리에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실에서 특별히 한국인 교사를 초빙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 문화, 예술까지 폭넓게 학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압둘라지즈 왕자가 설명한 배경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한국의 급속한 발전 과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주목했다고 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문맹률을 낮추고 교육 수준을 높인 한국의 경험을 사우디에도 적용하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왕실 차원에서 한국의 교육 철학과 방법론을 연구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과의 면담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들 한국의 체계적인 발전 모델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현대화를 이룬 한국의 경험을 자국에 적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 학생은 한국의 가족 중심 문화에 특히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효도와 존경의 가치가 현대 사회에서도 살아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우디의 전통 가치와 많이 닮아 있어서 더욱 친근감을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한국의 기술 발전에 주목했습니다. 반도체와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 이룬 성과가 놀랍다고 했습니다. 사우디도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 기술 강국으로 발전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학생들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견학이나 관광이 아니라 진짜 배움을 위해 한국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준비성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후에는 학생들의 요청으로 일반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인문계 고등학교의 협조를 받아 특별 견학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고등학교 방문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졌습니다. 사우디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어 장벽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서로의 문화에 대해 활발하게 토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학 시간에 참관한 사우디 학생 중 한 명이 칠판에 나가서 문제를 풀어 보였습니다. 아랍 수학의 전통적인 해법을 소개하면서 한국식 풀이법과 비교 설명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박수를 치며 감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과학 시간에는 더욱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압둘라지즈 왕자가 화학 실험에 참여하면서 사우디의 석유 정제 기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17세라고는 믿기 어려운 전문 지식을 보여줬습니다. 과학 선생님도 깜짝 놀라며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한국 학생들과 함께 급식을 먹었습니다. 사우디 학생들이 김치를 맛있게 먹는 모습에 한국 학생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서로의 전통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며 금세 친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판교의 한 기술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정보통신 기술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관련 시설을 둘러보며 학생들이 보인 반응이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한 학생이 개발자에게 아랍어 자동 번역 프로그램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아랍어의 문법 특성을 고려한 알고리즘을 설명하는데 그 수준이 상당했습니다. 개발팀 리더가 이 정도 아이디어는 전문가 수준이라며 감탄했습니다. 다른 학생은 사우디의 전통 문양을 활용한 게임 캐릭터 디자인을 제안했습니다. 즉석에서 스케치까지 그려 보였는데 디자인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회사 측에서 실제로 프로젝트에 활용해보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학생들이 한국의 기술 발전 과정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정보통신 정책 변화와 그 결과에 대해 분석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대학원생 수준의 이해도였습니다. 기업 관계자들이 학생들의 수준에 놀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제안했습니다. 사우디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한국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단순한 견학이 아니라 실질적인 협력 논의로 발전한 것입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학생들이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교육과 기술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론과 실무가 균형 잡힌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우디 교육부에서 파견된 고위 관리자가 급히 한국에 도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파이살이라는 이름의 교육 담당관이 학생들의 한국 체험 과정을 점검하러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생긴 것인지 걱정했습니다. 혹시 학생들이 예정된 일정을 너무 많이 바꾼 것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닌지 우려되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파이살을 만나본 결과 전혀 다른 이유였습니다. 파이살이 전해준 소식은 놀라웠습니다. 사우디 왕실에서 학생들의 한국 체험 소식을 듣고 매우 만족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보내온 사진과 동영상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왕실에서는 학생들의 한국 연수를 일주일 더 연장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당초 일주일 예정이었던 프로그램을 2주일로 늘려서 더 깊이 있는 체험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제 다음 일정이었습니다. 이미 다른 교육 프로그램이 예약되어 있어서 일정 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학생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급히 다른 약속들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이살과 함께 학생들을 만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학생들이 그동안의 체험 내용을 알아보러 보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파이살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성장한 모습에 만족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분석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듣고 파이살이 감탄했습니다. 단순한 견학이 아니라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후에는 파이살과 함께 연장된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부산과 경주 방문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를 모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파이살이 특별히 요청한 것은 한국의 일반 가정 방문이었습니다. 한국 가족들의 일상생활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 시내 몇 가정의 협조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파이살과 함께 한국 전통 음식점에서 식사했습니다. 그가 한국 문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우디와 한국의 공통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파이살은 두 나라 모두 가족을 중시하고 전통을 소중히 여긴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빠른 발전을 이루면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점도 공통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연장된 일정의 첫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기차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동안 학생들이 한국의 지형과 도시 구조에 대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산이 많은 지형에서 어떻게 효율적인 도시를 만들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부산 도착 후 첫 번째 방문지는 자갈치 시장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시장 문화를 체험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시장 상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사우디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어디서 배웠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압둘라지즈 왕자가 정중하게 대답하는 모습에 할머니가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곧 주변 상인들이 모여들어 작은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한국 전통 음식을 맛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호떡과 붕어빵을 처음 먹어보는 학생들의 반응이 재미있었습니다. 달콤한 맛에 놀라워하며 서로 사진을 찍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후에는 감천문화마을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형성된 달동네가 어떻게 문화관광지로 변신했는지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의 도시 재생 정책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마을 주민들과의 만남도 특별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학생들이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고 발전을 이룬 한국인의 정신력에 감동받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는 부산의 한 일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3대가 함께 사는 전형적인 한국 가족이었습니다. 할머니부터 손자까지 4대에 걸친 가족 구성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에 학생들이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어른을 공경하는 한국의 효 문화가 사우디의 전통과 매우 비슷하다며 친근감을 표현했습니다. 식사 후 가족들과 함께 한국 전통 놀이를 체험했습니다. 윷놀이와 제기차기를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어와 문화는 달라도 가족의 정이 통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파이살도 이런 모습을 보며 깊이 감동받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가족의 따뜻함과 전통 가치가 현대 사회에서도 살아있다는 점에 놀라워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학생들이 오늘 하루를 정리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책에서 배운 한국과 실제로 체험한 한국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경주에서 하루를 보낸 후 서울로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을 방문하며 한국 불교 문화의 깊이를 체험했습니다. 학생들이 종교는 다르지만 정신적 가치의 소중함은 공통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도착 후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청와대 사랑채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정치 발전 과정과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의 급속한 민주화 과정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녁에는 송별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2주간의 경험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 한 명씩 소감을 발표하는데 모두들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압둘라지즈 왕자가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우디에 돌아가서 한국 학과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 대학교에서 정식으로 유학하고 싶다는 계획도 세웠다고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포부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어를 완전히 마스터해서 양국 간 교류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사우디에 도입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파이살이 마지막 인사말을 했습니다. 이번 한국 방문이 단순한 견학을 넘어서 학생들의 인생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우디 교육부 차원에서도 한국과의 교육 교류를 확대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공항에서의 이별은 정말 아쉬웠습니다. 2주간 함께하면서 이 학생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도 아쉬워하며 꼭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압둘라지즈 왕자는 1년 안에 한국어 능력 시험 최고급에 도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학생들로부터 꾸준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부분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고 몇 명은 이미 한국 대학교 입학 준비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압둘라지즈 왕자로부터 특별한 소식이 왔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6급에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사진과 함께 온 메시지에는 내년에 서울대학교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파이살로부터도 연락이 왔습니다. 사우디 교육부에서 한국식 교육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전문가들을 사우디에 초청하는 프로그램도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소식은 사우디 왕실에서 정식으로 한국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매년 왕족 학생들을 한국에 파견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된 2주간의 한국 방문을 돌이켜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한국의 교육과 문화가 갖고 있는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현재도 사우디 학생들과의 교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쓴 편지들이 꾸준히 도착하고 그들의 한국어 실력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 학생들이 양국 관계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날 인천공항에서 처음 만났던 그 놀라운 학생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국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배움의 열정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 교류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압둘라지즈 왕자의 성공 소식이 사우디 전역에 알려지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왕족 가문에서도 자녀들을 한국에 보내고 싶다는 문의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한국 교육의 우수성이 사우디 상류층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우디 최대 신문에서 압둘라지즈 왕자의 한국 유학 성공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기사 제목은 한국에서 꿈을 찾은 사우디 왕자였습니다. 인터뷰에서 왕자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창의성과 인성을 동시에 기르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파이살로부터 놀라운 제안이 왔습니다. 사우디 교육부에서 저에게 공식적으로 교육 자문역을 맡아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사우디 전역의 학교에 한국식 교육 방법을 도입하는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가 되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리야드에 새로 설립된 한국교육문화센터 개관식에 초청받았습니다. 개관식 당일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우디 학생들이 한국어로 태극기 가사를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발음은 거의 완벽했고 열정적인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센터 내부는 완전히 한국을 옮겨놓은 듯 했습니다.
한국 전통 가옥을 재현한 공간부터 최신 정보기술 체험관까지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가정의 거실을 그대로 재현한 공간에서는 사우디 가족들이 한국식 차 예절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압둘라지즈 왕자가 센터에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 수업뿐만 아니라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학생이었던 그가 이제는 선생님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센터 도서관에는 한국 관련 서적이 아랍어로 번역되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역사부터 경제 발전사, 교육 정책까지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우디 학생들이 이 책들을 읽으며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기업과의 협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삼성과 현대 등 한국 대기업들이 센터와 파트너십을 맺고 사우디 학생들에게 실무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 기업의 경영 철학과 기술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개관식 마지막에 압둘라지즈 왕자가 특별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매년 100명의 사우디 학생을 한국에 파견하는 장학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한국과 사우디의 미래 다리 프로젝트였습니다. 지난 1년간의 변화를 되돌아봤습니다. 처음 인천공항에서 만난 15명의 호기심 많은 학생들이 이제는 두 나라를 잇는 문화 교류의 주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노력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변화였습니다. 한국의 교육이 갖고 있는 진정한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교육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우디 학생들이 한국에서 자신의 미래를 찾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사우디 왕족들의 놀라운 한국 사랑 스토리.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동 메일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